한국사 속의 사랑. 여장 남자 기생에 빠져 톡톡히 망신을 당한 무관 박생과 관기, 방직기. 성종 때 사신단이 북경을 향해 떠났는데 무관 일행 중에 착실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으나 용모가 촌스러운 데다가 못생기기까지 한 박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평양감사가 기생들을 데리고 배로 마중을 나왔는데 박생은 평양 부윤의 친척인 동료 성생에게 기생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졸라서 마침내 소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 죽겠는지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으로 박생은 그 기생을 일행으로 데려가려고 말과 안장까지 장만했지만 기생은 박생의 빈틈을 노려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일행이 지금 평안남도 평원군인 숙천에 도착했는데 여기 사또가 박생의 사촌으로 박생은 사촌의 의세를 빌려 기생들을 불러 모아 질펀하게 놀아놨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한 기생을 데리고 동행하고자 했는데 사또가 난색을 표하자 사촌 간에 어찌 이리 인색한가? 라고 정색을 해서 사또는 어쩔 수 없이 기생에게 박생을 따라가라 명했습니다. 숙천 사람들이 미친 개가 따로 없다고 박생을 흉볼 지경이었는데 박생은 정주에 도착해서도 예쁜 기생이 없나 눈이 벌건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신 일행은 이호색한을 한번 단단히 혼내주리라 생각하게 되었는데 마침 고을에 미모가 출중한 명유라는 유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를 곱게 화장시키고 여자 옷을 입혀 동원의 기생들 틈에 앉혔는데 단연 눈에 띄는 미색을 지니고 있어 박생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천하에 둘도 없을 미모로다. 바로 명효의 손목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명효가 토라진 척 손목을 뿌리쳤고 박생은 호통도 치고 살살 달래도 보는데 명효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기생이 촛불을 들고 와 박생에게 이 아이는 아직 어려 남자를 모르니 천천히 잘 달리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생과 명효는 나이 많은 기생의 안내로 방으로 왔는데 박생이 명효의 허리를 껴안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살림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성생이 들어와 사또가 주연을 베푼다고 하니 기생을 데리고 가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생이 아쉬움에 명효의 손을 붙잡고 사또의 주연장에 들어섰더니 사또가 대뜸 명효에게 너는 관청 소속의 기생인데 감히 손님에게 방자하게 굴었으니 태형의 처함이 마땅하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 말에 관청 마당에 즉각 곤장 준비가 갖춰졌는데 박생이 놀라서 마당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사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 방자하게 굴지 않았는데 누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죄가 있다면 제게 있는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에 사또가 용서를 하자 명효가 술잔을 받쳐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처음 서로 보았는데 내일이면 떠나가 이별하리라. 처음부터 만나지를 않았다면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을. 박생은 명효의 등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노래야말로 방자하구나. 내가 만난 기생 중에 너만한 미모가 없었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때 정주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 벽동선도 자리에 있었는데 박생은 성생에게 빨리 데려가라고 난리를 쳤고 박생의 종이 이 일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나리는 그자가 기생인 줄 아십니까? 어찌 이리도 눈치가 없으십니까? 내 놈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야 명효가 남자인 것을 알게 된 박생은 너무 놀라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효는 남자 옷을 갖춰 입고 박생에게 술을 따라주고 애교를 부리다가 급기야 말에 오르는 박생의 옷깃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밤새 재미있게 보낸 것은 제 살림을 차려주신다 해서 한 일인데 어찌 이리 나 몰라라 하고 떠나실 수 있습니까? 박생은 얼굴이 빨개져 아무 말도 못하는데 성생과 일행은 모두 배꼽이 빠져라 웃고 말았는데 이 이야기는 명나라 사절단으로 갔던 성현이 쓴 용제총화에 전하는 것으로 그가 직접 겪은 일이었습니다. 기생, 그들은 누구인가? 기생을 흔히 기녀 또는 역이라고 하는데 천인 신분인 이들은 관청에 소속되어 나라의 재산인 관비로 취급되었습니다. 기생은 기를 업으로 삼는 여인을 의미하는데 사전에는 기생이 창녀, 음란한 여자 등으로 나오지만
이는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대나무 악기를 다루는 여자로 기생이란 음악을 업으로 삼은 여인인 셈이며 마찬가지로 여기라는 호칭도 음악을 하는 여인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음악은 엄밀히 말하면 여악입니다. 여악은 궁중의 연회에서 선보이는 고유한 노래와 춤, 악기 연주를 말하는데 명나라에서는 여악을 천하게 여겨 궁중 연회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도 초기에 궁중 음악을 정리하면서 여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세종의 강력한 의지로 그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여악은 크게 노래와 춤, 그리고 악기로 이뤄지며 기생도 노래 부르는 선기, 춤추는 무기, 악기를 다루는 악기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이런 구분이 사라져 가무는 기생이 악기 연주는 악공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폐활량이 중요한 필이나 대금 같은 관악기는 주로 남성 연주자가 맡고 기생들은 검은고나 가야금 등의 현악기를 다뤘습니다. 여악에서는 여성 악공을 현수 혹은 코머리라고 불렀는데 이처럼 예인으로서 기생의 역할은 악기를 다루는 여인이라는 본래 어원과 맞아떨어지는 셈입니다. 기생은 활동 지역에 따라 중앙의 경기와 각 지방의 관기로 구분되는데 경기는 음악을 관장한 관청인 장학원에 소속되었으며 기생 중 가장 상급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관기는 술맛을 돋우는 술국이라는 의미의 주탕으로 불리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경기에 빈자리가 생기면 관기 중 일부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들을 선상기, 즉 가려 뽑아서 올려보낸 기생이라고 했으며 관기가 선상기가 되려면 가무가 출중하고 인물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경기들의 주된 임무는 궁중 연회에서 춤과 노래 솜씨를 펼쳐 여흥을 돋우는 것으로 외국에서 사신이 방문할 때에도 경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국가 행사가 흔한 일은 아니라 평소에는 고관들의 잔치에 불려갔는데 이것이 경기의 주 수입원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의 수는 150명에서 200명 사이였습니다. 지방 관기들도 주로 관하나 지방 유지가 주관하는 잔치에 불려가 가무를 뽐냈으며 간혹 왕명을 받든 복명사신 혹은 고관의 잠자리 시중을 들기도 했는데 이를 수청기생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수청은 관리가 숙소에 머물 때 청사에 머물며 수발드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남녀의 동침이 대개 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방을 지키는 기생이라는 의미로 방수기, 방짓기 혹은 방기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잠자리 시중이 매춘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의 창기라고 불렸는데 초반에는 여성 광대를 뜻하는 창기와 구분하였으나 점차 혼용되었습니다. 지방의 관기들에게는 수청이 일종의 의무처럼 강제되었고 이를 거절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기록에는 수청을 거절한 기생이 볼기를 맞거나 매를 맞아 죽은 경우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일례로 태종 때 나주 지역의 판관이었던 최직기가 관기 명화에게 수청을 명했으나 명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매질하여 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기 중에서 처지가 가장 열악했던 기생은 방짓기였는데 일부 방짓기들은 변방으로 발령난 군관들의 현지처 노릇을 하며 그들의 살림을 돌보고 잠자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군관들이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른 군관과 함께 살아야 했는데 방짓기의 수는 늘 모자란 탓에 때로 관비나 산호비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고 여종들이 유녀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유녀는 색주가의 매춘부였는데 한번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평생 유녀로 살아야 했고 화대의 일종인 왕팔체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사실 방짓기도 유녀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기생들이 주로 양반이나 중인을 상대한 것과 달리 유녀는 하층민을 상대했습니다. 관기의 수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현 단위의 작은 고을에는 10명 내외 부정도의 중간 고을엔 20명 내외의 관기가 있었습니다. 각도 관찰사가 머물렀던 가명에는 100명 안팎의 기생이 있었는데 특히 기생으로 명성을 떨친 지역은 평양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평양은 미인이 많이 나는 고을이라는 색향으로 유명했는데 많을 때는 180명의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이 기생으로 유명했던 이유는 그곳이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으로 중국 사신의 행렬을 환영하는 행사에는 동원할 기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발탁되어 서울로 올라오는 선상기 중 상당수가 평양 출신이라 관리들은 이왕이면 평양감사로 발령받는 것을 선호했는데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기생의 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함경도 북청으로, 북청하면 물장수를 떠올리는 경우가 흔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기생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북청에 위치한 함경도 남병영에 소속된 관기의 숫자만 400여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는데 그렇다고 북청 기생이 인기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변방을 지키는 군관들의 현지처 노릇을 하는 방직기였기 때문으로 방직기는 처지가 너무나 열악해 기생들은 북청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일설에는 북청 사람이 딸을 셋 낳으면 하나는 농사꾼에게 시집 보내고 하나는 무당에게 팔고 나머지 하나는 기방에 팔아 기생으로 만든다고 했을 만큼 북청 기생 중에는 지역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 많았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여장 남자 기생에 빠져 톡톡히 망신을 당한 무관 박생과 관기, 방직기 이야기였습니다.